자,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실 관저 앞 도로는 찬반 집회 인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의 무게를 두고 최 대행에게 재차 협조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남동 관저 앞 도로 모든 차선이 집회 인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력도 경찰력도 많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인 건데 현재 상황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예, 현재 지금 이 관저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예. 집회를 위해서 이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경력에서는 이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긴급 문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화면 현재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이 한강진역을 이제 무정차 통과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예. 이제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저로 행진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집회가 있다 보니까 민주노총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 직원 조합원 2명이 경로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해서 연행되기도 했었는데 집회 현장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어떤 행동을 좀 금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집시법을 봐야 됩니다. 이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적 폭행이라든지 손괴 이런 공공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시위 같은 경우나 집회의 경우에는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 이제 시위 금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지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의해서 이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또 체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집회가 전부 다 신고가 되지 않는 것 수도 그러니까 신고가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안 된 것도 있었다는 뭐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신고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제 법리적인 뭐 벌칙 규정도 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벌칙 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관계를 일단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으면 다 고발이나 고소를 통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또 법원을 통해서 어떠한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예. 이렇게 아무리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 차선을 모두 점거해서 시위를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통 방해의 경우에 이 해산이라든지 명령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통이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제한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별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뭐 체증을 통해서 만약이라도 법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장에서의 체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서라도 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경찰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경찰이 이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둘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호처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경호처와 그리고 경호처 차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고발에 대해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답변을 한 것은 1월 6일까지가 이제 영장 집행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때까지 대통령의 근처를 이제 떠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이 수사기관에서 이 강제적인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형사소송법 200조의 2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형사소송법 200조의 2 같은 경우가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6일까지 이 경호 문제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하나를 볼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1월 6일 이후에도 아마 출석을 지금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일이 지난 이후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또 달리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차장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관전회에 군과 경찰이 있었잖아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있었는데 공수처한테 이제 길을
터졌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저희가 내용의 리포트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사실상 군과 경찰이 항명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이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 이 외곽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외곽 같은 경우가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에서 경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방사 55 경비단 이제 군이죠. 이 군에서는 이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 내부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경비라든지 경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제 보면 1차 저지선 그리고 2차 저지선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보니까는 예.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일단 그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막는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예. 이게 이 군이라든지 경찰 같은 경우가 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이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일단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협조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 만약 응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항명죄라든지 뭐 다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경호처에서는 이 영장 자체가 불법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 항명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항명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이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는 경호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 부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뭐 고발이라든지 사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의 판단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뭐 송치 여부라든지 기소 여부 이 과정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법 쪽에서 이렇게 법과 법의 충돌일 때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합니까? 예,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법과 법이 충돌한다든지 어떤 사실관계가 충돌할 때는 저희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지 않고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수가 있고 실제로도 1심과 2심이 이제 달리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의뢰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 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경찰이 영장 집행 방해 사건도 입건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군경에 대한 책임도 좀 다르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예, 만약이라도 이 영장 집행 방해 행위 자체가 이 불법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 집행 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특수 같은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이제 특수가 붙을 수가 있고 2분의 1까지 이 처벌이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현재 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뭐 이런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여기에 참여한 행위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조본이 이제 경찰 기동대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 질서 유지만 담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을 한 건데 이 경찰 기동대 관여 유무가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집행 영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공수처의 인원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장 집행을 위한 이런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만약에 경찰이 이 영장 집행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공수처는 이 경찰에 대한 뭐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수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될 수가 있고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 만약에 형법상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데 이 현행범 체포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체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공수처 업무와 관련해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뭐 이 안전 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근거법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 17조 사항을 보면 네. 이 공수처에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이라도 뭐 지휘 감독을 법적 근거 없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경호처 내부에서도 박종준 경호처장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호처 인력들이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요즘 처벌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관심이 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의견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짓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처벌의 가능성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을 위해서는 불법 여부를 일단 판단하는 산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불법 여부 이후에 이 지시를 따른 행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것이 불법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과 법의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경호법에 의거해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에서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뭐 배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법적 근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 일으키지 말고 수사권 넘겨야 된다 하고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그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그 영장 재집행 자신 없으면은 경찰로 재이첩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이 이첩과 관련해서는 이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 24조 3항을 보면 이 처장이 사건의 내용 등을 비추어 봐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지금 공수처에서 이 부분 수사가 경찰이 진행하는 것이 뭐 지금 적법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이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공수처법 2조를 보면 이 공수처가 이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범죄의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직권남용,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련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 명문상으로는 내란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동일한 구조입니다. 검찰청법에도 동일한 구조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공수처법에서는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범죄로서. 그런데 관련 지금, 범죄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관련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형이 처해지는 부분인데 이 형법 87조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수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굉장히 중한 훨씬 형밖에 크군요.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꼬리를 통해서 몸통을 치는 것 자체가 맞느냐 이렇게 지금 쟁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이첩을 하고 경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검토와 결정은 어떤 주체가 되는 겁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예, 공수처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이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편 야권에서는요. 이제 박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호처 해체론을 꺼내 들었는데 의석 사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만큼 법 개정이 가능할 텐데 경호처 해체 가능성 열려 있을까요? 예, 이 경호처도 결국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있는 이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조직법 16조 그리고 대통령경호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주된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 새로운 법령을 제정을 통해서 이 대통령 경호처 자체를 없애는 부분도 법률을 만든다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제정하는 이런 부분이 이 국회 헌법상에 국회의 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야당의 의석수를 봤을 때는 이 부분 충족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정을 통해서 이 경호처의 이 해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헌법 53조 3항을 보면 이 대통령은 이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의해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건 최대행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요?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최대행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제2호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제 있어야지 법률로서 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3분의 2 이상은 지금 야당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제2호권을 행사했을 때 그렇다면 경호처의 이 해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제 경호처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제 있었던 그 영장 집행 자체가 불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요청을 한 것인데 지난 1일에도 공문을 보냈죠. 함께 공문을 받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 건지 이 부분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정부조직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11조를 보면 이 대통령이 이 수반으로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호처가 기관이라고 한다면 경호처 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경호처 자체는 또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 장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이제 어떻게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직무대행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현상 유지설이 가장 이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뭐 어떻게 이제 업무를 처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지휘 감독 자체가 그 부분 이제 현상 유지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한편 가장 큰 관심사죠. 이제 오는 6일 월요일입니다. 공수처가 한 차례 더 영장을 집행을 시도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어떤 쪽에서는 내일 집행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다르게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을 통해서 각각의 주장을 들어본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1월 6일까지가 지금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6일 전에 지금 한 차례 시도를 했다가 현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6일 이전에 한두 차례 이상은 더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차례요?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수사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